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원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언에 의한 상속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적 상속분이라고 해서 제1 상속인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직계 비속, 이제 이른바 자식들인 거죠. 자식들과 뭐 혹은 이제 그 자식이 일찍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자식들, 이제 다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손주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배우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배우자 혹은 이제 직계 비속들이 언제 없다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형제 자매가 그다음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 상속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고,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의 경우에 이제 50%가 가산된 것을 이제 법적 상속분으로 인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녀가 둘인 경우에 또 배우자가 이제 생존에 있으신 경우라면 이제 법적 상속분은 이제 그 자녀분에 똑같이 지불되고, 이제 배우자한테 50%가 가산되니까 통상 이제 이걸 뭐 분수로 계산하면 이제 배우자는 7분의 3 그리고 각 자녀는 7분의 2씩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유언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생전 증여에 의해서거나 어쨌든 이제 이 법적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분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제 우리나라 법은 이제 50%를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유류분인 것인데요.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 처분권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이제 그 법적 상속인들의 기대 상속권을 일정하게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절충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의 1112조부터 이제 유류분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상속인,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이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제 법적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이제 법적 상속분의 일부,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이제 50%가 되겠습니다. 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이제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이고, 이제 이런 유류분 제도는 이제 1977년 12월 30일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신설된 거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이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이익이 이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정과 가족 생활의 안정, 뭐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전근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행 민법 이전에는 이제 장자, 예전에 호주라는 이제 이런 게 존재했을 때에는 이제 그 상속 지분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여자 자식보다, 근데 또 게다가 기혼인 여자 자식을 또 차별을 두어서 사실상 장자 상속이었던 그 근간을 이제 이루는 법이 예전에 이제 개정 민법 전에는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장자에 대해서 이제 편향적으로 이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가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께서 뭐 재혼을 하신다거나 혹은 재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교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재혼이나 이제 그 해당 그 배우자하고 연인에게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이제 그 유산으로 이제 남겨둠으로 해서 다른 이제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전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유지 형성된다기보다는 공동체, 특히 이제 가문, 이제 씨족 이런 것으로 대대로 승계되는
그런 가산적인 이제 성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산을 어떤 그 사람이 명의만 생전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처분권을 이제 주는 것이 합당하냐? 또 뭐 과거에 이제 농사를 이제 농업을 근본으로 한 전근대 사회였기 때문에 뭐 농업이라는 것이 뭐 땅 소유 명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농업 근로를 위해서 이제 많은 가족들, 시족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무조건 그 명의자의 사망에 따라서 그 의사의 모두 처분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자본주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법적 질서의 근간이니까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유지할 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2024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 사이의 재산 관계의 문제가 과연 그냥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좀 국민 그 법적 감정을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침해했던 문제가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다수 있었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군 복무 중에 이제 순직을 한다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남녀가 뭐 결혼을 했거나 자식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 상속 제도에 따르면 그 부모가 이제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뭐 일찍이 그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뭐 가출했다거나 해서 이제 그 사망한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데 실적인 어떤 뭐 권한을 행사한 적이 의무를 다한 적이 없다거나 뭐 방치하였다거나 뭐 학대했다거나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막대한 뭐 재산이라던가 또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이제 보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속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냐 허용해서 안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과연 법률로 일률적으로 뭐 형성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어서 이제 계속 논란만 있어져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경우를 딱 들이대면서 그 유류분 상실 사유,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되면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이제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그 권리자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의 형성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제 일본과 같이 유류분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1008조의 2를 유류분에 두지 않는 이상 민법 제1118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종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하면서 위헌으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판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단순 위헌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위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갖고 있는 유류분 규정은 이제 위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 및 이제 자식들의 그 직계 비속이라고 불리는 자식들에 의한 이제 유류분권은 규정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실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제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입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제 현행 그 유류분 제도,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 자식들에 대한 그 유류분권 제도는 유지는 되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제 이에 대한 입법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에서는 뭐 법조계나 이런 데서 뭐 거의 뭐 찬성 일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현대 사회에서 형제 자매의 재산 형성 기여 등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24년에 어떤 일부의 어떤 사회의 모습, 국가의 모습, 국민의 모습을 두고서 현재 그 전통 사회의 모습이 다 극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굉장히 많다. 뭐 특히 이제 농촌, 현재 이제 지방이라던가 어떤 촌락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장자 혹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재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유지및 형성에 형제자매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령 인구가 또 상당하고 정통 사회의 구조가 유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데 또 실질적으로 장자에 대한 편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는 것이 좀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헌법 불합치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과연 그 국회가 이제 그 개정 입법이 이제 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경우를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근 소위 폐륜 부모의 상속을 두고서 이제 국민 감정을 거론해서 이제 상속권 혹은 유류분권을 이제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봐도 이제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던 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을 죽이려 했거나 내지는 그 상속에 관련돼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인하였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상해를 가해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 다음에 뭐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그러니까 유언 어떤 이런 집행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철회 방해한 자, 뭐 유언을 하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뭐 유언서를 유저 변경 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불과한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유류분 상실권 사유로 도대체 뭘 추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국민 감정을 언급합니다만은 이걸 뭐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뭐 상속권 내지 유류분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확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뭐 유기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면 또 박탈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간통죄에서도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결정 자유, 그다음에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뭐 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보충적인 입법제도나 사법부의 어떤 조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신뢰를 배신해서 그러니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도 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거의 없고, 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SK그룹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축출 이혼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현실적으로 이게 뭐 위자료로서 어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뭐 응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두 번째 이제 불륜의 증거 확보가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사립탐정 제도 등등으로 무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활로가 생기면 이제 불륜에 대한 증거로도 이제 꼭 수사기관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사립탐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앙적인 정보 취득만이 지금 합법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입는 제재란 피해라는 것은 거의 사실상 뭐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상황입니다.
뭐 더군다나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 제도가 없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검경 수사권 뭐 이런 문제를 두고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 결정으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인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 선거관리위원회 측 주장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과연 국회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야 나뉘어서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국회에서 개정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이 특히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굉장히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자신의 입법권을 제한당할 수 있는, 또 국회에 대한 어떤 불신임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를 무관심 내지는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만약에 검경 수사권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당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당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일부러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지금 개정 입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는 국민투표 제도 자체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정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식의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 감정을 거론하면서 이제 폐륜 부모에 대해서 상속이나 유류문권을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주장을 판단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국민 감정에 반하는 간통죄, 양심적 병역 이런 것들은 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를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입법권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권자의 의사까지도 임의로 결정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아울러서 입법 및 사법 공백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류분권 제도에 대해서 이제 민법의 개정이 이제 2022년 12월 32일 이전에 이제 개정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류분 관련 사건 진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형제 자매에 의한 이제 유류분권 청구 사건은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렸으니까 각 법원에서 이제 아마 기각으로 쭉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류분권 상실에 관한 내용이 지금 입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제 그 당사자의 유류분권의 상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륜 부모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제 주장을 쭉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여분도 조정되어야 한다. 아직 입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이 또 정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할 것인지 개정 입법 이 실시되는 이후의 사안에만 적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관으로서는 이 개정 입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또 이걸 미리 판단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유류분 관련 사건들은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전부 헌법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또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른바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권위주의 시절의 행정 및 입법 독재를 통제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지금 설치가 되었고, 지금 그러한 기능을 일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유류분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내려서 전체 법 제도 자체의 운영 자체를 가로막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유류분권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엇인가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만 부추겨지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료분권, 국민의 일상생활에 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 동의, 토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정말 일상생활을 좌지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규정을 임의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좀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령 인구들 또 노령 인구들의 재산들이 상당히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됐다고 해서 과연 환영 일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